안녕하세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올바른 약 복용법을 말씀드릴 세브란스 병원 약무국 약사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꾸준한 복약의 중요성, 꾸준한 복용을 위한 안내서, 염증성 장질환 약제 복약 상담 Q&A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한 복약, 왜 중요할까요?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악화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약 복용이 그 어떤 질환보다 중요합니다. 약을 일정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셔야 치료 혈중 농도가 유지되어 이에 따라 약효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경우 치료적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 않아 증상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낮은 약물 수능도는 18개월 동안 재발 위험을 2.9배나 높인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증상이 없어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복약 수능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정도의 환자만 처방대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먹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약을 먹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약 복용을 깜빡해서, 바빠서, 귀찮아서, 알약이 커서, 식사를 걸러서, 증상이 잘 조절된다고 생각해서, 속이 쓰려서, 부작용이 우려돼서, 자약 관장하기 불편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약 복용을 자주 잊으시는 분들은 알람 시간을 맞춰두어 복용 시간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휴대폰 어플도 잘 나와 있어서 복용을 챙겨주는 어플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또 정수기나 냉장고 등의 눈이 자주 띄는 곳에 약 복용을 상기시키는 문구를 적어 두시거나 외출이나 여행을 하실 때도 약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진료 예약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메살라진의 경우에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것과 하루 3번 복용하는 것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의 차이가 없어 1일 1회 전량 투여가 가능하니까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메살라진 성분의 약들은 약의 크기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커서 삼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알약을 삼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캡슐은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떠서 알약을 입안에 넣고 물을 머금은 다음 목을 아래로 향한 채로 삼킬 수 있고요. 정제는 알약을 입안에 넣고 물병을 입에 담은 다음 목을 뒤로 젖혀서 삼킬 수 있습니다. 펜타산의 경우 1g이 너무 커서 복용이 어려우시다면 500ml짜리 여러 알로 복용하시거나 펜타사 과립 제형으로 바꿔서 복용하시는 것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펜타사는 메살라진 성분을 미세하게 코팅한 약으로 으깨거나 씹어서 복용할 수는 없지만 분할해서 투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물에 녹이면 미세한 입자가 물에 금방 녹아 작은 알갱이로 변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서서히 방출되는 특징이 있어 물이나 주스에 현탁해서 즉시 복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콜라젤 캡슐의 경우 캡슐을 개봉하여 애플 소스에 섞어서 복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애플 소스를 섞은 상태로 약을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즉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식사를 걸러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주사약, 좌약, 관장약은 음식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식사와 상관없이 투여가 가능합니다. 식사 여부를 신경 쓰느라 약 복용을 놓치기보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먹는 약 중에 콜라젤 메자반트는 흡수 증대를 위해서 식사와 함께, 스테로이드제는 속쓰림 방지를 위해 식후에, 타크로리무스제는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복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잘 챙겨 드시다가도 증상이 없으면 약을 잘 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증상이 없는 이 시기를 완치로 오해하고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 속이 쓰려서 약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밥을 먼저 먹고 약을 복용하시거나 일반 약국에서 속쓰림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셔도 됩니다. 단, 알마겔이나 겔포스, 개비스콘과 같은 짜먹는 위장 보호제는 다른 약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식전에 따로 복용해 주시고 다른 약물과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띄워서 드셔주세요. 또 약을 계속 먹으면 몸에 해로울까봐,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약을 임의로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약을 중단할 경우 질병이 악화될 수 있고 사용하는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된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해 주세요. 자약 관장액이 불편해서 투약을 거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아사 제제 먹는 약과 함께 자약이나 관장액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용 방법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처음 처방을 받으면 사용하지 않거나 가끔씩만 쓰는 분들이 계세요. 자약과 관장액 같은 경우 약물을 염증 부위에 직접 흡수시켜 효과적이고 전신에 흡수되지 않아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약과 관장액을 병행했을 때 관해 상태에 도달하거나 증상이 개선되는 환자의 비율이 먹는 약만 복용했을 때보다 높고 직장 출혈 환자가 출혈이 멈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훨씬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약이나 관장액을 처방받으셨다면 꼭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약 사용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올바른 자약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여 전에 배변을 하여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대장의 모양을 고려해서 좌측으로 누워 오른쪽 무릎을 올려 자세를 취해주세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깊이로 삽입하는데 이때 자약에 물을 묻히면 삽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약이 녹아서 흡수될 수 있도록 2-30분 정도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자제는 15분이 지나야 녹기 때문입니다. 만일 10분 이내에 약이 빠져나왔다면 새로운 자약을 넣으셔도 됩니다. 삽입 후에 배변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참아주셔야 합니다. 관장액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여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사용 전에 흔들고 체온에 맞게 관장액을 가온합니다. 자약과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누우시고 약병의 팁을 열어 항문으로 잘 밀어넣고 플라스틱 약병을 서서히 눌러줍니다. 약물이 다 투여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누르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약병을 누른 채 팁을 빼줍니다. 배변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참아주세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는 질환 양상에 따라 항염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먹는 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염증제 중에 5-아사라고 불리는 약이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라면 많이들 복용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설파살라진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던 약제가 궤양성 대장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대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 설파살라진이 분해가 되면 5-아사와 설파피리딘으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 분리된 5-아사가 염증 작용을 나타내요. 부작용이 있는 설파피리딘을 제외한 5-아사 제제를 총칭하여 북미에서는 메살라민, 유럽에서는 메살라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아사 제제는 상부 위장관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병변이 있는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끝이나 대장에서 5-아사가 흡수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메살라진 성분의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가 있고 설파살라진 성분의 조피린 장용정, 발살라자이드 성분의 콜라자일 캡슐이 5-아사 제제입니다. 메살라진은 동일한 성분이지만 다른 코팅을 사용하여 작용 부위를 다르게 한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습니다. 펜타사의 경우 미세 코팅을 이용하여 천천히 방출되도록 하는 특징이 있어 12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에 작용을 하고 아사콜의 경우 장의 pH를 이용하여 방출되어 회장 말단부터 결장까지 메자반트는 다층 구조를 이용하여 대장 전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씹거나 가루로 만들면 코팅이 손상되어 약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 약을 통째로 삼켜주셔야 합니다. 단 펜타사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분할은 가능합니다. 조피린 장용전과 콜라젤 캡슐은 대장에 있는 세균에 의해 활성화되어 주로 대장에서 작용하는 약재로 조피린은 분할이나 분쇄가 불가능하여 통째로 삼키셔야 합니다. 콜라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캡슐을 열어 애플소스에 섞어 복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급성기 중증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단기간 사용하여 부작용이 경미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용량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른 증상 완화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된 용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복용하는 또 다른 약제는 아자치오프린과 식스머카토퓨린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환자들의 면역력을 조절해서 염증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환자들의 면역 체계에 작용하다 보니까 혈구수가 줄어든다든지 감염이 취약해진다든지 간 손상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지만 투여 초기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 없이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약제는 토파시티닙 성분의 제잔즈입니다. 제잔즈는 우리 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신호를 전달하는 잭이라는 것을 억제해서 염증을 치료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론병에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약제입니다. 지금까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던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정맥주사나 피하주사 제제였지만 토파시티닙은 알약 형태로 복용할 수 있는 경구약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대상포진, 상기도 감염과 같은 바이러스 세균 감염 위험이 증가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혈전증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심폐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수유 중이에요. 약을 먹어도 안전한가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낮다 보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약제나 질병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임신 수유 계획 시 의료진과 꼭 상의해 주세요. 약에 대한 우려로 복용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활동 상태가 악화되어 오히려 유산, 조산 및 임신 합병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유념해 주세요. 관액이 유지 중인데 가끔 회식 자리에서 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까요? 일반 사람들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서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면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절주 금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요.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생백신의 경우 체내 증식이 되어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반면 사백신의 경우 체내 증식이 하지 않아 접종이 가능합니다. 가을철 사백신인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백신의 접종 연기가 권장되는 경우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거나 생물학적 제제, 면역 조절제를 투여한 경우이며 중증의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이 호전된 후에 접종을 권장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도 코로나19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하나요?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염증성 장질환에 쓰이는 약제가 코로나19 감염을 더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이 될 확률은 일반인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백신 투여로 인한 위험도는 낮으며 백신 투여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높은 점을 강조하면서 백신을 꼭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사백신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시행 중인 환자에게도 안전합니다.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꾸준한 약 복용을 통한 관리,
염증성 장질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약을 제때 정확하게 복용하여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